도덕경의 덕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번 시간까지 1장의 두 문장을 풀이했죠. 도에 대한 설명이었죠. 도덕경이니까 도를 설명했으면 덕도 설명해야 되겠죠. 내용을 안 살펴봐도 그 다음 문장들이 덕에 대한 설명이면 알 수 있죠. 그래요. 덕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도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개념이 아니었죠. 덕도 아닐 수 있겠죠. 덕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는. 덕이 있다 이러면 뭐 이로움이 있다, 뭐 공동체든 타인에게든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능력, 뭐 그 정도 되겠죠. 뭐 여기서 이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벗어나는 건 아닌데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도덕경 내에서 덕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덕이 뭐겠어요? 대충 짐작하기에. 도가 있으니까, 도를 설명했으니까 도의 작용으로 보면 되겠죠. 도의 작용이 맞겠죠. 그래요. 도를 설명했으니 도의 작용을 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 수는 있는데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고상무효 이관기묘 상유욕 이관기교. 풀이하면 어떻게 돼요? 고로는 무슨 말이에요? 앞에 언급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다 이 말이겠죠. 상무욕으로 이관기묘를 본다. 그러니까 상무욕으로서 이관기묘, 그 묘함을 본다는 거죠. 상유욕, 이관기교를 본다. 상유욕으로 기교를 본다. 교는 뭐예요? 교는 휘다, 밝다, 맑음 이런 뜻이겠죠. 밝음을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밝음을 본다. 혹은 또 그 맑음을 본다. 묘하니 발리 이런 거는 느낌이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자대로 풀이하면 욕이 뭐죠? 바람, 욕심 이런 거죠. 바람이 없는 것으로서 그 묘함을 본다. 좋은 말 같기도 하고. 욕심 있는 것으로서 그 밝음을 본다. 쉽게 완전히 좀 말이 안 되죠. 욕심이 있니 없니 이런 일반적인 뜻으로 풀이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고로는 뭐라 했어요? 앞에 말을 바탕으로 하여 풀이한다 했죠. 앞에 말에 근거를 둔다 했죠. 앞에서 뭘 가르쳐 줬나요? 상도와 도가도를 가르쳐 줬죠. 또 무자가 붙는 건 뭐라 했어요? 상도, 유명은 뭐라 했어요? 도가도. 여기 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상도의 작용으로서 그 명함을 본다. 말이 되죠. 도가도의 작용으로서 그 밝음을 본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두 문장 풀이하니까 자연히 풀이가 되죠.
왜 이런 단어를 썼냐 안 썼냐를 떠나서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덕은 뭐가 되겠어요? 딱 눈치가 빠른 사람 알겠죠? 덕은 도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 이러면 도덕경에 입각하면 하면 뭐가 돼요? 도의 작용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도의 작용은 뭔가요? 조물주의 작용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인 거죠. 조물주의 작용을 본받아서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경에서는. 정확하게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덕이 도의 작용임을 살펴봐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도덕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천하지 지우 지빙 천하지 경고 지견 무유인 무관 오시지 무이지 유의 불언지교 무이지 천하 휘급지. 번역한 글을 볼까요? 천하의 지극히 유약하면 천하의 지극히 경고함을 마음대로 하고 무유는 무관에 들어간다. 나는 이것으로 무의의 유익함을 안다. 말이 없이 가르치는 것과 무의의 유익함은 세상에서 따를 것이 없다. 앞에서 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 제대로 이해했으면 다 풀이가 돼야 되겠죠. 언급한 내용들이. 도를 알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했으면, 제대로 이해했으면. 풀이가 안 되면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천하의 지극한 유함은 천하의 지극한 경고함을 마음대로 한다. 이제 이 말이죠. 지빙 그런 뜻이 있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유약함이 경고함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사례를 떠올릴 수는 있죠. 맞는 말 같기도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남자는 여자가 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하면서 여자는 약하지만 남자를 다스릴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경고한 게 또 그 유약함을 다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풀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유입 무관이다. 했겠죠. 무관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요. 무의도 나오고. 무의는 이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도의 작용이면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기는 어렵죠. 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요. 이 문장을 적은 건 무유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무유가 뭐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무유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유가 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유가 도의작용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또 근거를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 한번 보는 거예요. 도덕경에 나와 있는 말이죠. 덕경에 나와 있죠. 도덕경, 도경과 덕경으로 나누어지죠. 덕경에 나와 있죠. 반자 도지동, 약자 도지영, 천하 만물 생어유, 유생어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약자가 뭐라 했어요? 도지용이라 했죠. 도의 작용을 했어요. 도의 작용은 뭔가요? 조물주의 작용인 거예요. 그걸 약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유니 약이니 이건 뭐예요?
약하고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의 작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의 작용을 약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도의 작용이 약하나요? 정복주의 작용이 약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표현했을 때는 뭔가 사연이 있긴 있겠죠. 나름대로. 그 사연도 못 뻔한 건데 한번 보자고요. 반자도지동 임정부터 풀어보자고요. 되돌림이 도의 운동이라 했어요. 약자는 도의 작용이라 했어요. 그래서 약이 나오면 도의 작용이라고 풀이하면 되는 거예요. 반자도지동. 되돌림이 도지동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되돌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물주의 뜻에 어긋나면 어긋난 부분을 되돌린다는 얘기인 거죠. 돌멩이를 위로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떨어지죠. 되돌리는 거죠. 도의 움직이면 되돌린다는 거예요. 절대자의 뜻에 어긋나면 어긋난 걸 바로잡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요. 도의 작용은 되돌리는 작용인 거예요. 천하 만물 생의유. 만물은 유에서 생겨난다. 유생의무.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없으면서 있으면 생긴가? 이런 식으로 풀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없는 것에서 어떻게 있는 게 생겨요? 다 있는 것에서 생기는 거죠. 유가 뭐라 했어요? 도가도라 했죠. 천하 만물은 도가도에서 생긴다 이 말이죠. 유생, 그 도가도를 바탕으로 해서 생기고 유생 의무는 뭐예요? 도가도는 상도를 바탕으로 해서 나타난다, 드러난다, 생긴다. 뭐 이렇게 풀이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요. 도의 작용을 덕이라고 하면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럼 유는 뭐예요? 천하지지유. 지극히 유하다, 유약하다. 도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빙 천하지 직연. 지극히 견고한 것을 다스린다. 산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뭐 바다도 그렇고 거대해 보이지만 뭐의 바탕에서 있다는 거예요. 도의 작용의 바탕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리작용의 바탕에서 있다는 거예요. 지유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지유가 없으면 벗어날 수가 없죠. 지유를 바탕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죠. 아무리 견고하게 보여도 산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유약한 거라 했겠어요? 도의 작용.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섭리작용에 바탕하여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드러나나요? 안 드러난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이루어지게 하면서 자랑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유약하다, 유다, 약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힘은 누가 제일 세요? 제일 센 거죠, 조물주가. 조물주의 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무유인 무관. 무유인 무관이 무슨 뜻이겠어요? 무유? 도의 작용이겠죠, 무유는. 무관에 들어간다는 거죠. 왜 무유와 무관을 표현했을까? 이 정도는 풀이할 수 있어야 되죠. 앞에 내용을 이해했으면 풀이할 수 있죠. 돌멩이 위로 던져보세요. 꽉 찬 돌멩이에 섬자용이 들어가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섬유작용을 받고 있잖아요. 섬유작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갈 데가 없는 곳에 드러나지 않지만 들어간다는 거죠. 무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관이라 해서 뭐
알 수 없는 세상인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다. 저 세상을 얘기하나. 그런 거 아니에요. 심리작용은 다 있잖아요. 뭐 마음이든 세상이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것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없는 것에서 곳에 있는 것을 얘기하면 그거는 도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엉터리 책인 거잖아요. 지어낸 거잖아요. 돌멩이 한번 던져보면 다 아는 거죠. 뭐. 그럼 무유는 왜 무유라 했겠어요? 우리 뭘 배웠어요? 상도와 도가도를 배웠죠. 도의작용은 어때요? 상도의 뜻이 도가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거죠. 그래요. 마음에 있는 상도를 관찰해보면 돼요. 곡신을 관찰해보면. 뜻이 있으면, 펼치면 어떻게 되나요? 표시를 하려면 마음의 언어나 뭐 형태나 색깔, 소리, 이런 걸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의 작용은 항상 상도의 작용과 도가도의 작용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유라고 하는 거예요. 무유. 없는 것과 있는 것 이렇게 풀어하면 안 되는 거죠. 무유 무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관. 없는 공간이 어떻게 들어? 없는 공간이라면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 섬유작용은 들어가는 게 안 보이는데 다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뜻이죠. 다 작용이 된다. 드러나지 않는다 이 얘기죠. 드러나지 않지만 다 이게 작용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오시이지 무이지 유이. 나는 이것으로서 무의 유익함을 안다. 무의가 뭐겠어요? 무의는 도의 작용을 가리키는 거죠.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서 유익하다. 이렇게 해프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의. 무의는 덕을 가리키는 거죠. 도의 작용, 덕. 그래요. 무의에 따라 살아라 이러면 하는 일 없이 살아라 이 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도의 작용에 입각해서 살아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도의 작용이 유익함을 안다. 그 예를 들어서 인간은 하늘을 날 수도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다 뭘 이용하는 건가요? 섭리작용을 이용하는 거죠. 도의작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도의작용을 이용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게 유익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요. 천하 휘급지. 불언지교. 말없는 가르침이다. 어때요? 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됐다 했었죠? 지관을 하라 했죠. 지관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치고 관한다.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계기가 돼서 드러나는 거죠, 마음에. 말이 없는 가르침, 조용하다는 거죠. 정을 강조했죠. 그 지관밖에 없는 거죠. 지관하다 보면 이제 계기가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지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천하 휘급지. 세상에서 다를 것이 없다. 그렇죠. 조물주의 작용이니까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상무역은 이관 기묘를 본다. 상유역은 이관 기교를 본다. 그렇죠. 다 아는데 그럼 왜 욕을 썼을까? 이런 상황이 못 썼겠죠. 상. 뿌리로 되돌아가는 거죠. 뿌리로 되돌아가는 작용인데 도의 작용을 상도의 작용을 가리죠. 뿌리로 되돌아가는 유욕인데 뿌리로 되돌아가는 유욕 뭐예요? 둘 다 조물주니까 뿌리로 돌아갔다 얘기할 수 있죠. 다 세상이 여기서 비롯되는 거죠. 도가도의 뿌리로 돌아가는 유욕 작용이다. 도가도의 작용인데 근데 욕을 왜 썼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욕의 뜻에는 뭐가 있나요? 탐내다 바라다 좋아한다 이런 게. 탐낼 때는 뭐가 필요하나요? 대상이 필요하죠. 대상을 생각하잖아요. 먹는 것을 떠올리면 음식을 생각하고 대상이 딱 대응되잖아요. 성욕이면 또 남자는 여자, 어떤 여자는 남자, 어떤 남자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요. 피곤해서 쉬고 싶으면 안락한 침대가 떠오르고 작용이 일어날 때는 뭔가를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욕이 작용을 뜻할 수 있는 거죠. 작용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어떤 대상을 취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무욕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왜 상도의 작용을 무욕이라 할까요? 취하는 대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뜻밖에 없잖아요. 그럼 무욕. 상도의 작용을 무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유욕으로 표현했을까요? 도가도 작용. 반드시 취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대상을 취하면서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 유욕이란 거예요. 도가도 작용.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요. 다 풀이된 거예요. 고로 상도의 작용은 작용으로서 그 묘함을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묘할까요? 왜 묘하다 표현했을까요? 마음에서 확인해 보면 돼요. 없는 듯 하지만 다 있다는 거죠. 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뜻이 나타나잖아요. 또 어떤 뜻을 곰곰이 생각하면 육체의 감각기관을 바탕으로 한 감각기관으로는 감지할 수 없지만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본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없는 듯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밝음을 본다면 왜 그랬을까요? 도가도의 작용이 그 밝음을, 도가도의 작용으로서 그 밝음을 본다는 거 했잖아요. 도가도의 작용은 뭔가요? 섭리작용이죠. 마음에서 나타나면 진리죠. 진리는 밝잖아요. 그래서 그 밝음을 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요. 다 풀이됐어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